자, SOM은 관점 바꾸기의 고급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SOM을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이 SOM은 슬라이트 오브 마우스 패턴, 그러니까 입의 마술, 그러니까 슬라이트라는 것은 이거는 교묘한 속임수란 뜻이에요. 교묘한 속임수. 그러니까 입의 교묘한 속임수의 패턴이란 뜻이죠. 이 입이 교묘한 속임수를 내니까 얼마나 입이 아주 능란하겠습니까? 자, 능란한 말솜씨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지. 요걸 이제 다루어야 되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관점을 만들어주는 그런 정말 입의 마술 같은 그런 말솜씨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 오브 마우스를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이제 풀어봐야 되는데요. 다시 뭔가 빠져버렸네. 다시 할게요. 공유. 자, 교재는 229페이지인가요? 230. 오케이. 오케이. 네, 거기 보면 이제 관점 바꾸기. 지금 이건 좀 복습하는 겁니다. 자, 관점 바꾸기. 이건 SOM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제 우리가 프랙티셔너에서 공부를 했던 건데, 관점 바꾸기를 오늘 먼저 좀 예를 먼저 해볼게요. 우선 관점 바꾸기는 이제 맥락 관점 바꾸기하고 의미 관점 바꾸기가 있거든요. 자, 의미 관점 바꾸기 이제 이 두 가지를 같이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관점 바꾸기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리프레임이라고 합니다. 리프레임. 자, 프레임은 틀을 만들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리프레임은 다시 틀을 만든다라는 의미죠. 다시 틀을 만든다. 그러니까 틀을 바꾸면은 느낌도 달라진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한 가지 상황에서 한 가지 해석을 하거나 한 가지 반응을 할 때에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어떤 한 상황에서 한 가지 해석인 한 가지 반응이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그 이상의 반응을 할 수 있다면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점 바꾸기를 한다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한 가지 상황에 집착되어 있는 사람에게 두 가지, 세 가지 그 이상의 해석을 하도록 도와주고 두 가지, 세 가지 그 이상의 반응을 하도록 도와주게 되는 게 바로 관점 바꾸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공부를 할 게 뭐냐면은 맥락 관점 바꾸기인데, 자, 이건 뭐냐면은 A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B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패턴이 될 수가 있는 게 바로 맥락입니다. 자, A 상황에서 부정적인 것이 B 상황에서는 긍정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성격이 너무 까다로워서 인간관계가 안 돼요 라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성격이 너무 까다로워서 인간관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격이 까다롭다는 이야기는 인간관계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 부정적인 거죠. 맞습니까? 근데 이제 성격이 까다로운 것을 인간관계가 아니라 금융 관련 일을 한다든지 뭐 회사에 격리 업무를 본다든지 집에서 살림을 산다든지 이러면 어때요? 이거는 긍정적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성격이 까다로워서 인간관계가 안 돼요라고 고민하는 사람한테 우리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거죠. 아, 성격이 까다로운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좋은 점도 있어요. 즉 회사에서 격리를 보거나 또는 금융 관련 일을 하거나 집에서 살림을 살 때 살림을 잘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결혼하면 살림 잘 사시겠는데요? 자, 우리 회사에 격리 보면 잘 하시겠는데요? 금융 관련 일을 하면 잘 하시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분은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맥락이라는 겁니다. A 맥락은 부정이지만 B 맥락은 긍정이다 이 말이죠. 자, 또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저는 키가 너무 커가지고 허우대는 멀쩡한 게 사람이 싱겁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자, 키가 너무 커서 허우대는 멀쩡한데 인간이 싱겁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자, 키가 너무 크다 보니까 싱거운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단 말이죠. 이제 어떤 이미지 차원으로 본다면은 키가 큰 게 좀 싱거운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키가 큰 게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은 어떤 게 긍정적일까요? 뭐 농구를 한다거나 또 높은 곳에 물건을 내린다거나 이럴 때는 긍정적인 차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키가 크다라는 것이 어떤 점에서는 참 좋은 점도 있습니다. 농구를 한다면 농구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높은 곳에 물건을 내릴 때 키가 크면은 물건을 잘 내릴 수도 있겠는데요. 자, 많은 지하철을 타고 갈 때, 즉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지하철을 탔을 때 키가 크니까 숨쉬기가 편안하겠는데요. 뭐 이런 게 뭡니까? 이런 건 이제 맥락이죠. 또 이제 한번 봅시다. 이제 톱밥. 이제 제재소에 이제 톱밥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 톱밥을 청소하는 청소부 입장에서는 야, 톱밥이 너무 많아가지고 청소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합판을 만드는 사장님이 지나가는 거죠. 합판 만드는 사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이 톱밥을 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합판을 만든다면 엄청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는데. 자, 보세요. 톱밥이 청소하는 청소부 입장에서는 이 청소거리에 해당되니까 너무나 불편한 대상입니다. 근데 톱밥을 합판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한다면 돈을 버는 사업상의 정말 자원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맥락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중에 너무 뭐뭐해서 힘든 게 있다 그러면은 이 맥락 관점 바꾸기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한번 바꿔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너무 뭐뭐해서 힘이 든 자기만의 성격적인 문제나 또는 내 삶의 문제나 이런 걸 하나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맥락으로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자, 우리 오경수 기사님부터. 자, 너무 뭐뭐해서 힘이 든다 이런 게 있나요 혹시? 또는 주변 사람 중에 너무 뭐뭐해서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이 친구 하나 중에 네, 너무 너무 욕심이 없다 그래야 되나? 너무 욕심이 없어서 네. 좀 답답한 친구가 있는데 너무 욕심이 없어요? 너무 진짜 욕심이 없어가지고요. 네. 미래가 없는 친구가 있어요. 아, 너무 욕심이 없어서 문제군요. 자, 너무 욕심이 없는 것이 어떤 점에 좋을까요? 자, 너무 욕심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자, 마음 수행을 할 때, 자,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자, 마음의 여유를 만들고, 마음을 비우고, 이 삶을 좀 관조하는 관점으로 바라볼 때, 이 욕심이 없는 건 좋은 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다시 정리합니다. 너무 욕심이 없어서 문제다 그랬는데, 너무 욕심이 없는 것이 마음 수행을 하는 수행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자, 마음 수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욕심이 없는 게 마음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의 여유를 만들고, 삶을 관조적으로 바라보는 아주 좋은 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오경수 이사님? 네, 그 욕심도 맞는데 열정이 너무 없다 이렇게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교수님. 아, 열정이 없다. 뭘 하고자 하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아, 삶에 의욕이 없다는 뜻이네요. 그 뭐 새로운 걸 하고자 하지 않아요. 그냥 아예 눈 감아버려. 아,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이거는 뭐, 굳이 이걸 긍정적으로 바꿔줄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거는 우리가 동기부여를 시켜가지고, 꿈을 갖게 만들고, 목표를 갖게 만들고, 도전하게 만들고, 삶의 의욕을 갖게 만드는 게 맞는 거거든요. 굳이 그런 거는 긍정적으로 관점을 바꾸어서, 야, 욕심이 없는 게, 열정이 없는 게, 의욕이 없는 게 좋은 걸 한다. 이렇게 굳이 가르쳐 줄 필요는 없죠. 그래서 그거는 지금 다른 부분이에요, 지금. 이사님. 오케이. 이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실습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문제가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로 볼 수도 있고,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 양면성이 있는, 그런 걸 여기 주제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삶에 의욕이 없다든지, 열정이 없다든지,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관점을 바꿔주기보다는 오히려 동기부여를 시켜서 도전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맥락 관점 바꾸기를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 박명화 선생님, 너무 뭐뭐해서 힘이 드는 게 있는지 주변 사람들 이야기도 좋고 나의 이야기도 좋고 예를 하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네,
행동이 느려서 답답해요. 행동이 너무 행동이 느려서 답답해요. 아, 네, 그건데, 행동이 느려서 좋은 점도 행동이 너무 있습니다. 느리다는 거죠. 행동이 너무 네. 느려서 답답합니다라고 했거든요. 자, 행동이 네. 너무 느린 것이 어떤 맥락에서는 좋은 점이 될 수도 있을까요? 자, 행동이 느린 게 어떤 맥락에서 좋은 점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행동이 느리다는 것은 실수가 그만큼 줄어들 수가 있고, 그리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자, 인생을 조금 소풍을 가는 것처럼 여유를 가지고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 행동이 느리다는 것은 좋은 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뭔가 이제 어떤 목표를 이루고 성취를 하고 이럴 때는 행동이 느린 게 이제 문제가 되지만, 근데 이제 인생의 어떤 여유를 가지고 좀 인생을 즐기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고 뭐 수행을 하고 이런 관점에서는 행동이 느린 게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인도라든지 또 뭐 동남아 여행을 가보면요, 사람들이 너무 느려요. 이 사람들은 막 아침에도 막 10시, 11시에 일어나고요. 잠도 굉장히 늦잠을 자죠. 그리고 막 일도 느릿느릿하고 뭐 그런 사람 많아요. 이제 그런 어떤 수행, 자, 뭐 인생을 소풍처럼 이렇게 또 즐긴다든지 수행한다든지 이런 관점을 보면은 그건 좋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너무 뭐뭐해서 문방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지 선생님 얘기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무 생각이 많아서 결정을 내리는 것을 힘들어한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결정 장애를 갖고 있군요. 생각이 너무 많으시네요. 자, 생각이 너무 많은 게 어떤 쪽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생각이 너무 많은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좋은 점도 있어요. 자, 생각이 너무 많다라는 것은 우리가 철학가가 된다든지 사색가가 된다든지 또는 어떤 이론을 정립한다든지 또는 뭐 어떤 글을 쓴다든지 그럴 때는 생각이 많은 게 좋은 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NLP로 본다면은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두 가지, 세 가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훨씬 더 긍정적이잖아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데도 때도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건 좋은 것이고요. 사고의 폭을 넓히고, 자, 의식 성장을 하고, 또는 마음 수행을 하고 이런 경우에 있어 생각이 많은 거는 굉장히 좋은 점이 될 수가 있죠. 어떠세요, 우리 위지 선생님 지금 들어보니까 느낌이? 받아들여지는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것 같죠? 네. 오케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하나에만 꽂혀 있는 생각을 두 가지, 세 가지 이상을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이제 관점 바꾸기입니다. 이걸 우리 이상형 이사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너무 뭐뭐해서 혹시 문제가 된다거나 힘이 드는 게 있으세요? 혹시? 저는 너무 좋고 싫음이 얼굴에 나타나서 인간관계가 걱정이 됩니다. 아, 좋고 싫음이 너무 얼굴에 많이 나타나서 힘이 드신다. 이제 인간관계가 힘이 드신다. 이제 이런 뜻인데요. 좋고 싫음이 얼굴에 너무 잘 나타나면은 어떤 점에서 좋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좋고 싫음이 얼굴에 잘 나타나면은 어떤 맥락에서 이게 좋을까요? 자, 제가 볼 때는 진실성 있는, 자, 진실성 있는 인간관계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 인생 자체를 진실하게 살아가는 데도 도움이 되고, 정말 그 불필요한 인간관계로 고민을 하는 일도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좋고 싫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정말 불필요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에너지 낭비를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좋아하는 쪽으로만 에너지를 집중하니까 인생에 낭비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정말 이제 우리 이상열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너무 좋은 성향이거든요. 그러면은 좋은 성향이죠. 정말 나다운 삶을 사는 거잖아. 나다운. 그러니까 이상형 이사님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좋고 싫으면 얼굴이 잘 나타나지 않으면은 주변 사람과 타협도 해야 되고 내가 양보도 해야 되고 또 배려도 해야 되고 나를 잊어버리고 그 사람한테 맞춰야 되고 그러면은 나다운 나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 주변 사람들에 의한 삶을 살아갈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다운 삶을 살고 자기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지금 우리 이상형 이사님의 좋고 싫음이 얼굴에 잘 나타나는 것은 아주 좋은 상황일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어떠세요, 지금 이사님? 들어보니까. 네, 좋아요. 아, 좋아요. 예. 좋습니다. 우리 장정희 선생님 하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뭐뭐해서 힘이 드는 거. 너무 뭐뭐해서 어떤 게 힘이 드는지. 뭔가 제안이 들어왔을 때 거절하지 못해서 너무 너무 거절을 속도와 못하시는 함께 달리는 거. 네. 너무 거절을 못하시는군요. 자, 너무 거절을 못해서 고민이시다. 좋아요. 뭔가 제안이 왔을 때 일의 제안, 업무 제안. 이제 네. 어쨌든 업무 제한인데 업무 제한에 거절을 못해서 힘이 드신다는 이야기죠? 네, 업무 제안. 네. 음. 네. 자, 좋아요. 업무에 대해서 너무 거절을 못하는 게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측면에서 참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업무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거절을 못하기 때문에 A도 체험해보고 B도 체험해보고 C도 체험해보고 D도 체험해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 장정희 선생님이 의도하지 않는 다양한 일들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양성을 체험함에 있어서 우리 선생님의 그 일에 다양성이 이제 다양성에 대한 체험이 넓어지면서 남들보다 더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되니까 상담도 더 잘할 수가 있죠. 이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그렇죠? 자, 우리 이제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게 되고 우리라는 존재를 최고의 존재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걸 깨닫고 성장한다는 것은 이거는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 상담사 입장에서도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다양한 내담자를 체험하면서 다양한 사람들 치료할 수 있는 치료의 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은 것이고 전체 직업적으로 본다면 다양한 일을 체험하니까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키워지니까 더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의 역량을 키우고 인격 성장하고 영적 성장을 하고 이런 점에 있어 굉장히 좋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교수님. 근데 좀 지쳐가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이상형 이사님을 좀 닮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형 이사님이 좋고 싫음이 얼굴에 막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장정희 선생님도 누가 제안하면은 싫으면 싫음 그런 내색을 하세요. 얼굴에 좋고 싫음이 딱 드러나면 좋지. 안 그래요? 자, 이걸 하나를 이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하나를 더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락 관점 바꾸기 다음에 이제 의미 관점 바꾸기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 의미 관점 바꾸기는 앞에 맥락 관점 바꾸기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이제 어떤 상황이나 문제에 대한 의미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긍정적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키가 너무 작아서 고민이에요. 키가 작아서 고민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한테 키가 작다라는 것은 야무지다는 것이고 그만큼 꿈이 크다는 것이고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걸 의미하니까 좋을 수도 있어요. 역사적으로 본다면 나폴레옹도 키가 작았지만 세계 정복을 꿈을 꿨잖아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도 키가 작았지만 대통령이 됐잖아요. 키 작은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경우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키가 작다라는 것은 야무지다는 것이고 꿈과 야망이 크다는 것이 참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바꿔준다는 이야기예요. 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힘들어요 할 때, 비가 많이 온다는 게 어떤 점에서는 좋을 수가 있어요. 농사 짓는 분들에게는 농사가 잘 되고, 우산 파는 사람한테는 우산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고, 자, 공기가 또, 오염된 공기가 정화가 되어서 좋고, 사막에 사는 사람은 오아시스가 생겨서 좋고, 비가 많이 내린다는 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의미를 바꿔주는 거죠. 자, 우리 아내가 잔소리가 너무 심해서 짜증이 나요.
자, 아내가 잔소리가 너무 심해서 이제 고민인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야, 잔소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당신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잔소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과 사랑이 많다는 것이죠. 어젯밤에 사랑하는 아내를 저 세상으로 떠나보낸 남편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내의 잔소리가 얼마나 그리울까요? 잔소리는 관심과 사랑의 신호입니다. 자, 이 모든 걸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팁을 드린다면은,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대응하는 겁니다. 그것도 좋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자, 다시, 그것도 좋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모든 문제를 그것도 좋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관점을 바꿔준다면은 모든 일은 좋은 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한번 더 돌아볼게요. 우리 오경수 이사님부터 이제, 나의 문제도 좋고 주변 사람 문제도 좋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바꿀게요. 그것도 좋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저의 문제인데요. 네. 저는 집중이 안 돼가지고 정말 책도 정말 제대로 보기도 힘들고 좀 그런 좀 심각한 게 있어요. 아, 집중력이 떨어져서 책 보는 게 힘드세요? 네, 좋아요. 책 보는 것도 힘들고, 네. 좋아요.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는 그냥 책을 보거나 그냥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자, 종이에 메모를 하고, 자, 뭔가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책을 보는 게 힘들다는 것 또한 좋은 일일 수가 있는 게, 이제는 눈으로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귀로 들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이 창의적인 공부법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또는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건 또 다른 측면에 또 좋은 점이 뭐냐면요, 지금부터 체면을 훈련하고, 자기 체면을 훈련해서 이 체면이나 NLP를 통한 어떤 무의식의 세계, 잠재의식의 세계에 친숙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때요, 지금 느낌? 자, 오경수. NLP를 사용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케이, 좋아요. NLP 체면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잘 하셨고요. 자, 이번에 우리 박명아 선생님 문제나 또 주변 사람들의 문제 하나를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문제는 아니고 상황이기는 한데, 밭에 있는 농작물에 벌레가 많이 생겨서 못 먹게 돼서 화가 나요. 아, 이 밭에 있는 농작물에 벌레가 많이 먹어서 화가 난다. 자, 농작물에 벌레가 많이 먹었다라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자연 친화적인 농사를 짓고 있다는 걸 의미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농약을 쳤거나 뭐 이렇게 뭐 비료를 줬거나 그랬다면은 우리가 자연 친화적인 농사가 아니라 오염된, 오히려 몸에 해로운 그런 농작물을 먹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분은 말이에요. 어떤 분은 벌레가 먹었다 하더라도 농약을 치지 않는 그런 자연 친화적인 그런 채소를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 일요일날 우리 그 강구성 선생님이라고 여주에서 전원 생활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벌레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무를 막 뜯어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먹었는데 너무 싱싱하고 좋았죠. 지금 느낌 어때요? 좋아요. 건강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벌레가 먹은 게 어떤 점에 이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지 선생님 문제나 또 주변 사람들의 문제 하나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는 체력이 약해서 고민입니다. 체력이 약해서 고민이세요. 체력이 약하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건강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그 일본의 대기업을 이룬 어떤 기업 총수님이 계신데요. 우리 삼성처럼 아주 큰 대기업을 이룬 분이
기자한테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인생에서 감사하다고 느끼는 세 가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이야기해달라고 하니까 이분 이런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감사할 것은 약골로 태어난 것입니다. 즉 몸이 약한 상태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약골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운동도 하고 건강요법이라든지 식이요법이라든지 이런 쪽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정말 나이가 들어갔지만 병원 약 의존하지 않고 아주 건강하게 장수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감사한 게 뭐냐 하니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다 라고 했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 덕분에 나는 어릴 때부터 부자가 되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강한 성공의 열망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큰 대기업을 이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감사할 게 뭐냐 물으니까 못 배운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가방끈이 짧았다. 나는 못 배웠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 인생의 스승으로 모셨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뭔가를 배우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지혜로운 현명한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이제 그 이야기를 들리더라도 우리 위지 선생님이 몸이 약해요. 이건 참 좋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건강 관리를 잘 한다면은 앞으로 전혀 약을 먹지 않고 병원에 가지 않고 건강하고 장수하는 삶을 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믿어요. 어때요, 지 선생님 느낌? 느낌 네. 확실히 그냥 이제 체력이 약해서 고민이다 이렇게 했을 때보다 그렇게 관점을 바꾸니까 네. 좀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달라지죠. 이게 관점의 차이라는 거죠. 관점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이번에 우리 정희 선생님, 장정희 선생님, 자, 문제나 주변 사람 문제, 네, 이야기해 주세요. 산림의 회원들 사람들은 공동체 의식이 낮아서 걱정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공동체 의식이 낮아서 걱정스럽다는 뜻이네요. 자, 네. 요즘 대부분 사람들이 공동체 의식이 낮아서 걱정스러워요. 자, 공동체 의식이 낮다는 게 어떤 점에 있어서는 참 좋은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지금 저희와 같은 첫 만남 심리 가족에 첫 만남 운동을 벌리거나 또는 NLP를 통해서 의식 성장을 주도하거나 이렇게 의식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할 일이 참 많아지거든요. 원래 그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공동체 의식이 없는 이 시기에 우리 같은 의식 지도자들이 역할을 해서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고 정말 집단 의식이 무엇인지, 의식 성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게 무엇인지, 사랑이 깃든 인간관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다면 이 사회가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멋진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때요? 자, 모든 상황을 우리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바뀌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상영 교육이사님께서 문제나 주변 사람 문제 하나 이야기합니다. 체력이 약하다고 말하려는데 먼저 하셔가지고요. 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무기력해지는 제 자신이 화가 나요. 무기력해져서 화가 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무기력해진다라는 게 어떤 점에 있어서는 또 좋은 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무기력해진다라는 것은 지금 이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가 아니라 지금 삶의 접근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지금의 패턴과는 다른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신호를 이제 보내는 게 바로 무기력이거든요. 그래서 그 무기력이 보내는 신호에 맞게 우리가 지금 현재의 패턴이 아니라 새로운 패턴을 시작할 수 있다면, 새로운 미래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다면 이 무기력은 강한 열정이나 삶의 의욕으로 바로 바뀔 수 있는 게 바로 무기력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이상영 이사님이 지금 터닝 포인트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터닝 포인트를 잘 활용한다면은 인생이 마법처럼 바뀌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해요. 어떠세요, 우리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긍정적 느낌이 드세요? 네. 오케이.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관점 바꾸기를 맥락 관점 바꾸기, 의미 관점 바꾸기를 이제 복습을 해봤죠. 이거는 원래는 이제 프랙티셔너에서 하는 건데 SOM 들어가기 전에 이걸 한 번 더 한 겁니다. 근데 다음 시간에 할 거 조금 소개를 하면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자, 다음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이 화면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손 흔들어 주세요. 오케이. 자, 이 SOM 화법에 16가지가 있어요. 이제 한 가지 부정적인 상황, 문제적인 상황을 1번부터 16번까지 바꿔주는 겁니다. 우선 제목만 좀 확인할게요. 뭐 메타프레임, 실제 전략, 세상 모형, 뭐 되돌려주기, 틀 바꾸기, 중고의 위계, 결과, 뭐 다른 성과, 은유, 재정의, 하향 유목화, 상향 유목화, 반대의 의도. 이렇게 이제 한 가지 문제를 16가지의 긍정적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아무리 문제에 집착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16가지 긍정적인 말을 듣는다면은 문제에서 벗어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부정적인 사람도 16가지의 긍정적 이야기를 듣는다면은 그 부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SOM 화법을 활용한다는 이야기는 언어의 마술사가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랑 그냥 대화를 하는 것만 가지고도 자, 내담자가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치료가 될 수 있고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 16가지 화법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꼭 여기 이제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다음 제가 가르쳐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우리 NLP의 커뮤니케이션 기술 중에 고난도의 기술이자 최고의 기술이 뭐냐 묻는다면은 저는 감히 SOM 화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SOM을 제대로 활용해 버린다면은 그 누구도 우리와 말을 할 때 설득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로써 치료를 하고 말로써 사람을 설득시키는 그런 언어의 마술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SOM의 대가가 한번 돼보자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럴 수 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그러면 자, 오늘 마무리를 이제 할 거거든요.